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와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다시 불확실해진 대미 관세, 법 짜깁기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아, 다시 불확실해진 대미 관세로 표현하셨네요. 네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대법원이 묘 판결을 했지만 계속 관세 매기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입니다. 네. 이 새 관세를 트럼프 정부는 글로벌 관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미국 무역법 122조는 예. 국제 수지가 불균형한 경우에 대통령이 최대 150일까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10%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더니 이걸 하루 만에 15%까지 올렸습니다. 네. 다만 이 조항에 따라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 정부는 의회가 이걸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다른 법 조항들을 활용해서 이미 거둔 관세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제 냈던 관세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에요. 네,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예.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일단은 좀 신중한 태도로 후속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관망하는 모습인데요. 예. 이 영국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호 관세를 10% 적용을 받았는데 네. 이 지금 새로 부과하겠다는 글로벌 관세는 15%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면 기존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영국 정부는 일단 기존에 양국 간의 협의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공을 BBC가 미국으로 돌린 거예요? 보도를 했고요. 예. 또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일본 정부는 미국 법원이 이렇게 결정한 거랑 관계없이 투자를 이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기존 협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일단은 뭐 약속했던 대미 투자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 정부는 이제 규모가 3,500억 달러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당정청이 22일 오후에 이제 회의를 열었어요. 예.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반응을 좀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자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은 당장 5,500억 달러를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것까지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좀 노선을 달리해서 재협상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하게 입법부터 하자. 이게 일단은 국익의 최선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당정청이요. 그래서 이 법을 일단 일정대로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하자. 예, 이런 그래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SNS에 언제 어떤 글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앞으로 돌발 변수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SNS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01조는 국가별로 또 232조는 품목별로 좀 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별 뭐 어떤 그런 사안에 따라서 혹은 품목별로 근거를 대면서 이 조항을 활용하면서 상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태가 오히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국가 안보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품목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에 사문화되긴 했지만 관세법 338조도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네.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음.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정치 상황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예. 올해 11월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지난번 관세 협상 때 그 안보 사항도 같이 좀 결부를 맞아요. 지어서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단계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관세 협상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핵잠수함 도입 논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뉴스로 바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윤석열 무기징역에도 윤어게인 풀악셀 밟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신동욱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일단 절윤의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절윤해야 한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내에서도 선거가 다가오니까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는 중도 외연 확장 노선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장동혁 대표는 선고 당일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더니 그 이튿날 1심 선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이 있고 또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좀 얘기를 하면서 예. 비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헌법과 사법체계를 존중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국민의힘이 일단 뭐 당명 개정에 나섰는데 당명을 일단은 개정은 유보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예. 새로운 당명을 오늘 3일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 또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렇게 압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예.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개정 여부나 시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 예. 그대로 결정이 된다면 국민의힘 이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네. 이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을 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고 또 지방선거에 비용도 많이 들 거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가닥에 잡혔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사실 새로운 당명을 발표하면서 또 1심 선고를 계기로 절윤 입장도 내고 했다면 이 내란 옹호를 했던 국민의힘 과거에 대해서 지방선거 전에 최소한의 면피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건 물 건너간 셈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친한동계나 소장파는 반발을 했지만 그 윤어게인을 멈춰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이 지금 없어서 실질적으로 좀 제동이 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이 140명이 있는데 예. 이 중 과반인 71명이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싣는 입장문을 냈어요. 네. 예, 그 장동혁 대표는 그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다. 그 정당성을 흔들지 말아라라는 그 입장문을 냈고요. 예. 반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은 25명이어서 좀 대비가 되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물 한 컵 드세요. 목 상태가 좋지 않을 네. 것 같으니까 예. 네네, 컵 드시고요. 세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갈 텐데 세 번째 더 뉴스는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린답니다. 예. 네, 그 사실 법 왜곡죄 신설 부분이 아무래도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예. 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또 은닉되거나 위조된 증거를 예. 재판이나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혹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법인데요. 이 대상이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법관이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법 왜곡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해서 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 권력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면서 원안 통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법 왜곡죄, 뭐 재판 소원죄도 있고 대법관 증언법도 네,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좀 의지를 재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네 번째 더 뉴스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요. 네. 예, 예. 마지막 뉴스는 뭡니까? 네, 결국 올해 첫 대형 산불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 맞아요. 걱정이에요 지금. 예, 예. 예.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21일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때 진화율이 66%까지 올랐는데 주말 내내 워낙 바람이 강하게 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오전 5시 반 기준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소방청은 이 산불이 계속 이어지자 오늘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을 했고요. 예. 산림청은 어젯밤 10시 반을 기해서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산림청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인데요. 예. 사실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산불 조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산불 조심 시기에 음주운전을 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 처리를 했고요. 정말 너무 좀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취임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산림청의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으면 산림청장 체제로 통합지휘 권한이 가는데 현재 공석인 자리 때문에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통합지휘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걱정입니다. 일단 산불 진화의 총력을 지금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